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진로 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2022년 이민년의 국운 정권 교체된다라는 주제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신축년이 얼마 남지 않았죠. 2022년 2월 4일 입춘부터 이민년으로 바뀌게 되죠. 자, 칠판을 보시면 신축년에서 이민년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까지 이 신축년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그러니까 2019년 기해년, 2020년 경자년, 올해 신축년까지 해자축 북방국이 마무리가 되죠. 크게 3년이 이제 갈무리가 쳐지게 됩니다. 가르마가 쳐집니다. 그리고 자, 내년 2월 4일부터 2022년 2월 4일부터 인묘진 이제 동방국으로 바뀌지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 축토는 일명 묘지라고 하죠. 묘고지라고 하는데, 묘고지에서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신사의 생지로 바뀌지요. 그러면 움츠렸던 이 묘지에서 일단 생지로 바뀌게 되면 도전적이고, 그 다음에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렇게 이노베이션, 아주 혁명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자, 그리고 이 신축년은 지장간까지 모두 음의 기운이었지요. 음침하지. 그런데 2022년 이민년은 지장간까지 목생화, 화생토, 식신생재, 재생관으로 완전히 원국과 지장간이 모두 양의 기운이다. 이러면 일단 국운은 상승한다. 국운이 융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민년을 갖다가 임수와 인목을 합치면 이것을 한자로 표기하면 임수는 삼수변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목을 그대로 우측에다가 인목을 표기를 하게 되면 이민년은 멀리 흐를 연이다. 멀리 흐른다. 펼칠 연도 되죠. 꿈을 펼치다. 목표를 펼치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지개를 활짝 펴는 이런 생동감 있는 새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꿈과 희망, 아주 긍정적인 상승으로 발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0갑자 일주론에서 이민이라고 하는 일주는 39번째 간지가 되죠. 예,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주역으로 봤을 때 이민년은 지천태계라고 합니다. 지천태, 땅과 천, 하늘이 아주 크고 태평한 계다. 그래서 이제 이 지천태계, 아주 태평하다. 땅과 하늘이 태평한 계다. 주역 64개 중에서 지천태계라든가 하풍정계라든가 대단히 긍정적인 게, 굉장히 좋은 게. 그리고 인시라는 것은 인시, 자축인묘신사오미 신유술에서 인시라는 것은 새벽 3시 반부터 5시 반이죠. 어떻습니까? 새벽 3시 반부터 5시 반에 동이 트지요. 여명이 밝아오는 그야말로 꿈이 움트는 역동적인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이민년에는 순환상생, 목생화, 화생토, 순환상생이 되기 때문에 아주 소통과 화합과 올해는 어떻습니까? 신축년에는 뭐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안 풀렸죠. 하지만 이민년이 되게 되면 아주 소통이 잘 됩니다. 화합이 잘 되고 통합. 예. 이래서 일단은 신축과 이민은 천양지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좋은 해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운은 어떻게 예상이 되느냐 부분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보수도 진보도 아닌 중도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중도 후보에게 이제 표를 투표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중도적인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 관계상 크게 5가지 측면에서 2022년 이민년에 대한민국 국운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어떻게 예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종식 시기 마스크를 완전히 벗어던질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마스크를 완전히 벗을까? 세 번째 부동산 집값은 내년에 어떻게 되겠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육, 복지, 상담 사업의 전망이 어떻게 펼쳐지겠느냐? 마지막으로 내년 5월 9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에 어떠한 운명이 될까?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의 진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됐죠. 자, 제 예상에는 내년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권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크게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지금 정부 5년 동안 현 정부의 5년 동안 부동산 집값이 너무 폭등하는 바람에 서민들이라든가 서민들의 꿈과 희망이 사라지고 특히 20, 30대 이 젊은 층들이 좌절을 하고 있다. 이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유지 여론보다 훨씬 높지. 자, 두 번째는 코로나 방역 실패. 그러니까 K방역이 잘 되다가 위드 코로나가 실시를 너무 성급하게 외국에서 한다고 해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위드 코로나가 너무 성급했다. 축배를 너무 빨리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의 잘못된 실시로 인해서 이 코로나가 창궐을 하고 있다. 요즘 보통 7, 8천 명까지 이제 하루 확진자가 육박하고 특히 위중증 환자라든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죠. 자, 그래서 크게 부동산 폭등과 코로나 방역 실패 이것이 정권 교체의 가장 큰 그 동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중도층이라든가 특히 20, 30대가 선거일이 가까우고 특히 3월 9일 선거일에는 이 정권 교체 쪽으로 표를 던질 것이다. 그래서 일단 내년 대선에서는 정권 유지가 아니라 정권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물론 정권 유지가 되든 정권 교체가 되든 어느 후보가 당선이 돼도 당선 후에 3, 4개월은 혼란한 정국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5, 6개월 차부터는 서서히 갈등과 분열이 수습이 되고 안정이 되어서 대한민국 국운이 상승운으로 발복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특히 내년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통일 대통령, 남북한의 통일에 확고한 교두보를 놓을 수 있는 통일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차기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내 대통령이 아니라 그야말로 글로벌 시대의 세계적인 국제 대통령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은
통일과 국제관계 여기에서만큼은 크게 선진국 반열에 우뚝 서게 하는 그야말로 담대한 능력의 위대한 대통령이 선출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코로나 종식 시기는 언제쯤 예상하는가? 자, 그러면 코로나가 최초 언제 발발했느냐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중국 우한에서 2019년 12월에 최초 코로나가 발생을 했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백신이 2020년 1월에 대구 신천지교회라든가 대구에서 최초 발병을 했습니다. 대자연의 법칙은 3대 7의 법칙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3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보통 3일이면 감기 약을 먹으면 낫지요. 3일에 낫지 않으면 보통 7일, 일주일에 걸쳐서 감기가 일주일까지 갑니다. 더러 3일과 7일에 감기가 낫지 않는 사람은 21일까지 가게 되는데요. 3주까지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만일에 100일 안에 코로나가 잡히지가 않으면 3년을 가는 겁니다. 3대 7. 그래서 2023년 1월이 바로 코로나 최초 발생일로부터 만 3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물론 2023년 1월에는 실내외 할 것 없이 완전히 마스크를 활짝 벗어던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자, 2022년 전반기 한 3월경 정도 되면 3차 접종이 그때 되면 7, 80% 정도 이렇게 부스터샷을 전부 맞게 되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되면 지금 7, 8천 명 되는 코로나 1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 이하 세 자릿수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2022년 전반기 특히 3, 4월경이면 이제 급격히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2022년 하반기에는 실외에서는 선별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다만 실내외 할 거 없이 완전히 100% 대한민국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시기는 2023년 1월, 아무리 빨라도 2022년 12월, 2022년 말경 돼야 완전히 벗어던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집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부동산 집값은 내년에 2022년에는 정체기를 걷습니다. 약 10% 정도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가격의 10% 정도, 예를 들어서 10억 하는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1억 정도가 빠져서 9억 정도로 이렇게 10%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정체기가 오는데 내년 후년부터는 본격적인 침체기가 옵니다. 침체기 때는 20%까지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025년, 2026년 이때는 본격적인 하락, 폭락기가 예상이 됩니다. 이제 부동산 집값이 본격적으로 폭락을 하게 되면 우리가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한번 겪었지요. 아무리 집을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매수자와 매도자가 일단 거래가 완전히 절벽이, 지금도 거의 거래가 절벽이지요. 이것이 2024년, 2025년, 2026년 약 3년간은 부동산 폭락, 그러니까 지금 가격의 30%까지 폭락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집값이 10억이다. 그러면 내년에는 1억 정도 하락하지만 2024년, 2025년에는 10억 하는 아파트가 7억대까지 약 3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집을 사면 망합니다. 지금 집을 팔면 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을 사지 말고 집을 파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이 부동산 가격도 폭락되기 때문에 대선으로 인해서 갈기갈기 찢어진 이 분열의 민심이 편가르게 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그야말로 화합과 통합의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육사업, 복지사업, 상담사업이 전망이 어떻겠느냐. 교육, 복지, 상담사업이 앞으로 호황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당히 전망이 밝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측면을 담당하는 직업. 왜냐하면 자, 이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정신질환, 심리기복, 이렇게 마음의 병, 우울증이라고 하죠. 우울증, 공황장애, 편집증, 조울증 여러 가지 이런 정신적인 신세비관으로 인해서 자살자도 급증하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이런 사주명리학 공부라든가 타로 카드라든가 특히 이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치유하고 힐링할 수 있는 마음공부센터, 마음힐링이라든가 그래서 교육, 복지, 상담 이런 할인업 쪽으로 이게 앞으로 상당 기간 1, 20년 이상 2022년 이제 2023년부터 구운기로 들어왔었지요. 구운기가 2023년부터 2042년까지 20년인데 앞으로 20년간은 구운기가 되면 이 정신적인 사업이 크게 활성화가 됩니다. 연구원이라든가 연구직이라든가 교사, 강사라든가 가리키는 직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적으로 준비를 하면 크게 전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자,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이 이제 오늘 마지막 신상 멘토의 예측인데요.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퇴임 후에 10중 8구가 불행했지요. 대통령 본인이 법을 위반해서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형제라든가 자녀라든가 가족의 비리로 인해서 수감 생활을 하던가 상당히 불행했지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실제 수감 생활을 하고 전두환 대통령은 이제 백담사까지 유배를 갈 정도로 물론 이제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은 올해 한 달 격차로 이제 서거하셨는데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도 영호의 몸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지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오래 거의 4년 9개월 이상 거의 5년 가까이를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죠. 자, 이 정도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불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에 어떻게 되겠느냐? 자,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에 이렇게 수감이라든가 보복을 당하지 않고 고향인 양산으로 귀향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든 대한민국의 보복의 정치는 끝을 내야 됩니다. 이제 보복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 화합과 국민 통합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후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보복은 보복을 낳고 복수는 복수를 낳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여야 어떤 분이 대통령이 돼도 보복의 정치는 안 된다. 여기에서 끊는 사람이 위대하고 거룩한 리더십을 갖춘 성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5개에 걸쳐가지고 일단 2022년 이민년의 구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아까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중도의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노력을 했는데요. 일단 사람은 개인적으로 견해가 틀리고 자기가
뭐 지지하는 어떤 대선 후보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고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지만은 최대한 중도적인 입장에서 지금 대한민국 민심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단 여야 후보의 사주명식이라든가 환경, 국민 지지율, 여론조사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년에 정권이 교체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는데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분명히 개인적인 예측이기 때문에 이 예상은 틀릴 수도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청심고지, 덕불고 필유리. 굉장히 이 말을 좋아합니다. 저희 뭐 학원에 원훈이기로 하는데요. 자, 청심,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고지, 높은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덕불고, 외롭지 않은 덕은 필유린, 반드시 이웃이 있다. 그러니까 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어울린다는 얘기,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청심고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높은 뜻을 이룰 수가 있고 덕불고 필유리, 아주 인우지덕한 덕을 가진 사람은 맑은 기운의 사람들이 많이 소통이 되고 인연이 돼서 일단 실력을 갖추면 돈과 재물은 저절로 딸려오고 그리고 공부 욕심과 사람 욕심을 내면 돈은 저절로 딸려오는 것이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모두 청심고지, 덕불고 필유리,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 이민년에 여러분이 소원하는 그 일이 소원 성취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덕불고 필유리, 아주 인우지덕한 덕을 새해에는 갖추셔서 아주 많은 사람들, 맑은 기운의 좋은 사람들과 인연이 되시길 천부경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심산원장의 2022년 이민년의 국운, 정권 교체된다는 여기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